없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단기 쉼터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별걸 인권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아시죠? 예. 내용 보셨죠? 아직 그 정확하게는 정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행사를 준비하면서 입소 청소년들이 이제 작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적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더라도 상의해서 적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생각이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심들이 좀 있는데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차별금지법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방향인지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좀 조심스러운 문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선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선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도 간혹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자녀에게도 말하는 것이 제가 자녀에게 말을 되게 조심하는 것이 저도 어렸을 때 지나가는 어른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마디들이 있다라고 기억이 나고 마디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른들이 어떤 영양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조심스러운 문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구 중에 또 비정상일 권리가 있음을 강조를 하면서 가족 중심적인 발언 그리고 이성애, 그러니까 동성애 말고 이성애 중심의 발언이 보통을 강조하는 발언이고 그리고 이를 부각하는 언어와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인권 선언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심과 이성의 중심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가족으로부터 이제 아픔을 받은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이제 가족 중심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인권의 선언문이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잘 보듬어 안아줄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어떠한 대상의 분노나 다름을 강조하면서 이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선언, 별꼴 인권선언문과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름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디까지 활용할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다만 이제 이거의 시작이 일단은 현재 그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공식적으로는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까지만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작성을 하였다 하니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도
과연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고 퇴소를 하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선언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복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2019년도부터 30만 원어치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저희 이제 총 비용의 50%를 저희가 대고 있는 상황이죠. 25%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25%. 경기도 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로 하는데요. 현금으로 이제 뭐 그 카드에 뭐 30만 원을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학교에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학교에서 교복 업체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현물로 지급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교복 업체에 신입생들이 가면 동복으로 자켓, 티셔츠 그리고 바지, 조끼를 이제 수령을 하고요. 여학생들의 경우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수령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와 티셔츠를 이제 지급을 받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급격하게 상승한 교복값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30만 원어치까지 안 갔는데 이제 지자체와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교복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20만 원을 지원해줬어도 20만 원 안에서 이것들은 지급됐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업체에서 어차피 CB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격을 어떤 담합이나 어떠한 부풀림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가격을 상승시킨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진 적은 있습니까? 특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이 업무를 딱 받으면서 이게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니까 저는 교복비가 많이 싸졌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웠던 입장에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일명 메이커와 그 당시에도 비메이커가 있을 때 메이커는 이 돈 갖고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동 구매하는 비메이커들이 이 돈을 갖고 살 수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돈을 갖고 메이커들이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메이커가 이 돈이었으면 싸졌네라는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요.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저희 쪽으로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더 구매해야 되는 것들, 이제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벌씩 더 사야 되는 티셔츠나 바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한 번씩 더 사면 비용이 되게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이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자고 하였던 건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업체의 이제 이익을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교복업체 가격 담합 관련돼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교복값 담합 의혹 관련된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나 광명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교복값이 상승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담합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제 현재 입찰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현물 지원을 현금 지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그리고 교복 업체 간의 경쟁을 좀 유도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 학부모님들이 좀 편해야 되고 그 부담이 좀 덜해야 되는데, 이제 업체의 편이나 이런 건 이익보다는 이제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건 좀 제가 격양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그 곳에 계실 때 그리고 국장님이 그 계실 때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겁니다. 저도 지역민 분들이 시민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삭동 초등학교 신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의 이야기입니다만, 혹자는 그게 되겠냐 그만해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현재까지 상태는 시장 후보께서 공약을 하셨고요, 그걸 믿었고요, 시민분들은 믿었고요, 평택시와 교육청의 업무 핑퐁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동삭동 센트럴자이 지구 개발 당시에 당초 계획이 없던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요청했습니다. 개발사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학교 부지를 마련했고요. 근데 개발이 되고 나니까 교육청은 학교 부지에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시청에 공문을 보내버렸습니다. 학교를 안 짓겠다고 그러니까 개발사는 시청에 개발 계획을 제출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시청은 개발 계획 접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선거 후에 빠른 협의를 기대했던 개발사는 접수를 철회했고요. 이 와중에 지금의 시장님은 그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당선되셨고요. 매니페스토 공약 자체 없습니다. 이 공약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을 보면 주민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6,464명이라는 서명을 받았고요.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인맥을 동원을 해서 이 서명부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서명을 전달했고요. 시장님께도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의 이 치열함 속에 시청은 작년 말에 서명부가 도착을 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고 지금까지 어떠한 표면적인 노력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게 그 좀 되게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평택시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좀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청에서 보기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들 역할 아니실 수 있죠. 근데 시의원이 윽박 지른다고 교육청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지만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 대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이 중간에 껴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시청에서 해준대 교육청에서 해준대 라고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학교 신설을 위해서 중앙투자 심사에 심의를 올려달라고 6,464명의 서명을 받아서 보냈는데 3차 심사까지 해서 어려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육청이 본인들 청사 옮기는 거는 4차 중앙투자 심사까지 열심히 해서 통과시켰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솔직하지 못한 시행정과요. 소나기는 피하고 오자는 이 무사안일의 이 교육청이 저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저 힘이 부족한 게 되게 속상한데요. 그래도 세금을 먹는 이 세금으로 녹을 받으시는 공직자분들이라면 척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서 공개적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추진하는 척이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교육청 간담회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교육청이면 찾는 척이라도 이제 방을 찾는 척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면 본인들 주장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갈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10월쯤이 되면 동삭동 일대에는 다시 서명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매년 반복될 문제이고, 근데 누군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은 힘을 모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 개발이 마음대로 개발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전협상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드릴게요. 개발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할게요라고 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시청 다 불러서 그리고 주민분들 다 모아서 논의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겁니다. 왜냐? 시장님이 공약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예. 당장 지어내라라고 하는 것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만 좀 머리를 좀 맞대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업무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여기서 문제지적이 되고 왜 안 하는지 주민분들은 그 원성의 파도에 아마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아마 거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올해 이거 지나가기 전에 사전협상제 시행하는 거 힘 합쳐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합쳐주실 거죠? 힘 모아주실 거죠? 네.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 실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실시하면서 감사관실 감사에서 본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별 학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감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포함해서 감사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이 작성한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보면 행정자치욕소 간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 감사가 지난 5월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됐습니까? 국장님? 네, 네. 행정자치욕소 간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 감사가 지난 5월달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집행됐습니까, 국장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 주십시오. 과별로 뭐 이제 국 단위로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해당 뭐 이제 뭐 어느 과가 어느 과가 진행됐죠? 부서별 월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소년과가 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감사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으시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관실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2023년 연간 감사 계획에 행정자치국 소관과들을 지난 5월달에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이제 지방교육청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감사 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기존에 받아본 적은 없고요. 요번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은 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노력과 관심이 있었으면 저희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어떤 문제 지적이 되진 않았었는지 그래서 이 학교를 향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겠는지 배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기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청과 관련된 감사 자료들이 결과들이 다 떠 있습니다. 예, 굳이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떠 있고 참조하셔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지원한 시설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제가 가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설계 그리고 뭐 건축 시공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년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가늠하셔서 향후에 환경 개선 사업이나 교육과정 지원 사업 그리고 미래혁신 교육 지구 사업의 교육 경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또 제 의원님들 뭐 당장 7월 그다음에 연말 예산 때문에 또 뵈야 될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하나라도 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져서 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점을 한 사업을 문제 지적을 해서 이것을 뭐 그 환부로 도려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요.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제사업소 관련돼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CCTV 설치 업무와 관제 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네, 분리된 이유는 뭘까요? 분리된 이유는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그 이제 도시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때 그 이제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계획에 담아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되는 곳이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이 맞나요?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더 많나요?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신도시 지역이 이제 그런 쪽이 더 이제 많은데요. 앞으로는 아마 이제 도시 재생 쪽에 그런 쪽도 CCTV가 같이 설치되는 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도 설치가 많이 되고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에서 CCTV 설치 장소와 방법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좀 근데 이제 그쪽 부서에 이제 스마트 시티 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쪽 부분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된 이후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장님 보시기. 그거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 불법 주정차 업무하고 이제 교통 관련된 이제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좀 챙겨가기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면은 좀 있었는데 또 분리가 됨으로 해서 좀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시다가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실 테고 그런 것들은 지금 CCTV를 설치하는 스마트도시과나 이쪽에 전달이 돼서 네, 예. 같이 협의가 네, 되고 예. 있으신 네. 거죠. 현재 관제 인력이 몇 명이고 몇 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관제 인력이 지금 관제 요원만 21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한 네. 분은
낮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주를 하시는 그 매니저분이 있고요. 한 번에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5명. 그러면 관제를 담당해 주시는 5분이 몇 대의 CCTV를 관리하시죠? 보통 지금 저희가 이제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한 1,400대 정도를 이제 관제를 하고 있고 한데 일인당? 지금 1인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선별 관제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쓰러짐이 있었다던가 어떤 배회가 있었다던가 어떤 일이 어떤 그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쪽이 이제 팝업 창구로 보여서 관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선별 관제 AI 시스템 도입해서 선별 관제가 가능한 CCTV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좀 작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입돼서 있는 게 한 700대 정도가 돼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 CCTV 이제 그 카메라 설치가 되는 게 다 선별 관제가 가능한 그런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해서 향후 계속해서 선별 관제 그 AI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선별 관제가 가능한 CCTV가 들어오더라도 이 CCTV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정확도를 높여가는 시스템인 거죠. 네, 이제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고 한데요. 이제 맨 처음서부터 이제 카메라 단계 쪽에서 해상도가 높은 그런 어떤 이렇게 개체를 인식을 해서 이제 하는 쪽의 방법이 이제 있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이 이제 그렇고요. 과거에는 그냥 그 찍혀진 영상 자체를 서버 단에서 이렇게 이게 쓰러짐인지 그런 배인지 그런 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다 그런 쪽으로 카메라 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 방법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 지침 지자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요. 관제 인력 산정 1인당 몇 대인지 예전에 아마 80대, 90대 아마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50대입니다. 네. 50대이고요. 202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전국 평균이 98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00대 1인당 1,400대를 이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곳 때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뭐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뭐 크게 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곳은 전국에 한 지자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CCTV의 관제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 선별 관제가 가능한 CCTV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학습을 해서 그 정확도를 높여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테고 이 이벤트들을 모아서 이제 그 네. 학습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무한정 사람을 늘릴 수는 인력을 늘려서 관제를 위한 관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대책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네네. 좀 더 나은 그런 선별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쪽이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는 경기도 안심귀가 앱 서비스가 운영 네, 중인가 봅니다. 평택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뭐 경기도 6개 저희 같이 시도 운영하고 같이 이제 계시죠? 그거를 운영하고서 해서 있고요. 그 안에 안심기가 서비스에 보면은 이제 그 비상벨 그 울림 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바로 그 어플에 비상벨을 이제 누르게 되면 저희 관제센터에 그 관제 요원이 바로 통화를 해서 위치하고 다 확인되는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안심귀가 앱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대부분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서비스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평택에서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는 다운 수나 이런 것들을 그거는 분석할 수 없는 저희 쪽의 그런 어플이 아니라서 아니 제가 경기도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다운을 받아서 해보려고 했더니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국정원이 CCTV 보안 기준을 높였습니다. 3월에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겠죠, 소장님이시니까. TTA 인증을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이제 바꿨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산 CCTV 설치 관련돼서 좀 우려가 있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에 설치된 중국제 CCTV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뭐 중국제라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온 거는 없고요. 사실 그 안에 뭐 부품이 일부 아마 이제 포함이 된 네. 걸로는 제가 알고는 있기는 한데 그리고 중국제라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보안 기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되는 CCTV에 대한 것만 제가 규정을 알기에는 새롭게 이제 설치가 되는 CCTV는 TTA 그 인증을 받아야만 그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뭐 보안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는 기준은 지침은 아직 없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설치는 저쪽이니까 스마트 도시과 여쭤보고 그 아까 자매 도시 관련돼서 김영호님께서도 의견 주셔서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날 때 군수님이랑 시장님 초청해 보시는 거 어떻겠는가 싶어요. 거기 신한 군수님이랑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간이 바빠서 지금 뭐 신한 군수님이랑 뭐 제천 시장님이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초청을 진행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아직? 초청은 했는데요. 아 네. 그쪽이도 하고 저희도 했는데 양 지자체 각자 하자. 시장님들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신한소금 몸값이 귀해지고 있는데 신한소금 공동구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까 제가 잘못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바로 확인을 했는데 아까 그 저희 교육 보조금 관련해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진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요새 이제 감사 자료가 이제 그 컴퓨터상에서 직접 다 열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별도로 추가 자료를 낸 게 없어서 제가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상황입니다.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요. 교육 관련 보조금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사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예, 결과는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장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감사를. 그렇죠. 예,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뭐 저도 감사관실 근무했었지만 이제 요즘은 전에는 그 관련 서류가 다 지류로 돼 있어서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요. 요즘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권한만 받으면은 문서 열람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문서로 대부분 찾고 확정됐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꼭 볼 필요가 있을 때만 별도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출할 때 보통 제가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인지가 좀 잘못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예, 유정아 의원님. 예. 네, 장시간 동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신데요.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인데요. 오늘 교육청소년과의 날인 것 같습니다. 273페이지에 그 제가 용역 중지에 관련한 건이 있어서 제가 서부청소년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8억 2천여만 원 계약 체결이 중지건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용역 계약의 해지 변경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그 최근 3년간의 자료 제출 현황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따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에는 중지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시 중지라고 아까 중지 시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과업을 중단한 상태로 진행을 했다가 이 계약 기간 안에 무리 없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용역이라는 거는 그 용역만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이제 용역 기간으로 줍니다. 근데 요즘 이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중앙투자 심사부터 네.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존에 있는 용역사가 움직임이 없다면 그 동안에는 그 용역 중지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사유가 재개가 되면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이 중지됐다라는 뜻은 아니고 용역은 중지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자체만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 실시 설계 업체에 일시정지 통보 공문을 발송을 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 22년 12월 8일 날 공식적으로 용역 중지 통보가 간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중지가 되고 일시정지 이제 해제 시에도 공문을 보내서 계약 기간에는 전체적인 통 기간에는 변동이 없고 이제 변동이 있겠죠? 네, 그렇죠. 종결되는 시점이 공사 중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시점까지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쭉 밀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변동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이제 되니까 추가로 보증서도 변동이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재개가 되면서 보증서 받아갖고 재개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럼 성금 보증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검토가 되시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 전에 다 정리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 또 여러 가지 그 사유로 중단되고 버려진다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폐기되는 용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얼마나 되면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원래는 기획 예산과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쪽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따로 여쭤보고요. 결산 때 결산 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이런 자료에 관련해서 검토에 좀 시간을 계속 쏟다 보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 시민분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거나 행정 업무에 크게 이 내부 행정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냐 그걸 꼭 찾아서라고 간혹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 자꾸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 지적으로 서로 간에 업무적 스트레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분들한테는 강조를 하는 것이 법령이 이렇습니다.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 내부에서는 스스로 만든 업무 지침이기도 하고 내규가 있는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일어나되지 않고 공공의 영역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도 이것을 지켜주세요라고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회에서는 견제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어차피 뭐 관행적으로 이제 내려놓으신 듯한 말투로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으신 그게 듯한 아니라 말씀. 관행적으로 이제 집행부가 이제 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딱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도 아까 뭐 예산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 뭐 겸허하게 이제 수용하고 저희가 마치 만능인 양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가는 그렇죠. 그런 행태들이 좀 없지 않아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찝어주시는 게 또 의회 또 이제 의원님들의 또 이제 뭐 역할이시고 잘못된 부분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나 이번 행간만 넘기면 다음에는 내 뒤에 하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건 아니길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행정감사 통해서 서로
하는 이 논의하는 과정 통해서요. 과하거나 아까 최진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든지 뭐 양식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꾸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괜히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자료는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부탁드리는 검토 사안들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이제 학교 관련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 좀 저도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에 약 초중고등학교가 한 11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죠? 저희 평택시에 60만 인구가 지금 58만, 59만 인구가 계시지만 굉장히 그 인구 대비해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이 학교라는 시설이죠. 학교만큼 어떤 지역과 인구를 대비해서 분포되어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지금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뭐 대부분 체육시설을 저희가 구축하려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한쪽 지역에 하면 다른 쪽에 없고 당장 동안에서도 이쪽에 만들면 저쪽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서로 상생의 길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냥 어떤 그 공문으로 요구하는 그리고 의견을 묻는 수준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아이들의 건강에 뭐 같이 이바지할 거고 우리 건강보험이나 이런 모든 그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거고 이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의 중심에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서 보니 제가 많은 학교들이 많이 학교 개방에 대해서 예전보다 좋아지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 18개 학교들 송현초, 지장초, 청북초, 안일초, 현덕초, 비전중, 청옥중, 오성중, 은혜중, 고, 진희중, 그리고 고등학교, 태강중, 고, 이충고, 청북고, 현하고, 청담고 이 18개 학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굉장히 고민 속에 일부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학교도. 그런데 이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뭐 보안 문제, 인력 문제, 관리 문제, 아니면 또 어디 일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해소를 해줘야 개방이 될 것 같아요. 학교 너희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이 그 부분을 해소하고 너희가 개방을 좀 해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시민 개방을 위해서 그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하는 학교는 계속 개방을 하는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은 계속 개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완하면은 보완에 대한 필요를 시가 좀 채워줘야 되고 인력 그 주말의 인력 부분 뭐 아니면 뭐 그런 사실은 노후화가 돼서 개방을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체육시설이고 체육시설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방의 시간은 아이들의 일과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장애가 되면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기본적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경비 한 17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기는 뭐 유통가에서 하는 무상급식 이런 거 다 빼고입니다. 빼고 저희가 순수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한 170억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과 더 추가로 해서 이 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뭔가 좀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대비 가성비가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저희가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저희 팽성인데 팽성 저쪽에 체육관을 하나 지면 이쪽 분들 못 쓰잖아요. 500억짜리 지어도 이쪽은 어차피 못 써요. 그래서 각각 곳곳에 학교들이 거점이 돼서 시민과 같이 그 개방이 되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또 보면 좀 서운한 건 뭐냐면 교육경비 정말 열심히 받아가세요. 개방 안 해. 이런 학교도 있어요. 네, 물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고민이 되더라. 그런 부분들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목표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시가 지금 110 몇 개 학교를 좀 전수조사는 대부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뭐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개방을 끌어내겠다. 그럼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시가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을 좀 저희가 이제 같이 뭐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이 학교로 더 들어가면 아이들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이제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시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방을 안 하면은 보조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네. 적극적인 개방을 해주시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을 안 하시는 여러 사유 중에 저희하고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은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에 따른 뭐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같이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예,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학교만큼 적세 저희가 지금 현재 119개 학교거든요. 목표가 25년까지 지금 이제 오픈을 할 학교가 16개 포함해 가지고 전체 110 그럼 120개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저희 단일 시설로 저희 시 곳곳에 120개가 있는 시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맞고요.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리고 뭐 어떤 관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뭐 그 부분들은 좀 대부분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학교들이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뭐 투입하든 어떤 이해를 충분히 시키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59만 이제 60만 평택 시민들이 곳곳에서 체육시설을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연말에 예산 때문에 뵈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전까지는 네. 일단 그 전에 먼저 한번 뵈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큰 뼈를 잡으면 한번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여쭙고요. 네. 저희가 연말 내년 본 예산 때는 뭐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런 예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십시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리고 그 하나 간단한 건데 33쪽에
이게 지금 하나 간단한 겁니다. 총무과 그 상장이나 표창장 구매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구매를 광명시 업체와 수의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액자형으로 바꾸면서 네네. 그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특허를 받은 업체라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조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체의 어떤 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 상장과 표창장으로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예요. 평택 시장님 액자나 상장이 나가는데 표창장이 나가는데 우리 시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소상공인들, 뭐 중견기업들 뭐 많이 있는데 이거 타시에서 이것도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이 타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시장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나. 좀 용납하기 어렵다. 자존심의 문제다. 자긍심의 문제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자치국수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